자, 다음에 5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동기부여와 관련한 문제였죠. 동기부여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좀 정리해보고 제가 쓴 글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부하거나 일을 할 때 동기가 분명히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열심히 노력한대요. 일단 동기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조금 더 글을 쓰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동기는 자기 자신에게 비롯된다.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자기 자신에게서 생기는 내적 동기가 있고, 외부에서 나오는 외적 동기로 나눠볼 수 있대요. 아래 내용을 중심으로 올바른 동기 활성화 방법, 동기를 높이기 위한 방법, 동기 부여 방법 똑같겠죠? 동기 활성화, 동기 부여, 동기 높이는 다 똑같은 말이 됩니다. 이것에 대한 생각을 쓰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문제 보면 내적 동기, 외적 동기 어떤 것이 있는가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적 동기의 안에 자세히 들어가는 그 종류, 내적 동기는 무엇 등이 있다 라고 쓰면 되겠죠. 종류에 대해서 쓰라 라고 했을 때는요, 1번 문제처럼 이런 문장으로 쓸 수 있어요. 대상, 이것에는 종류를 한 가지씩 쓰면 되겠죠? 이것 등이 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적 동기에는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등이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뭐 등이 있다 외에 등이 포함된다 라고 써도 맞습니다. 이렇게요. 티베메티님, 선생님 강의도 동기부여와 다름이 없네요. 한국어 배울 때. 감사합니다. 감동이네요. 자,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두 번째는 내적 동기, 외적 동기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한가? 위에서 종류 살펴봤으니까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한 가지를 골라서 그 이유를 쓰면 되겠죠. 두 번째 문제는 이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왜 더 중요한지 설명하면 됩니다.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자, 그러면 둘 중에 한 가지 선택해서 왜 중요한지 설명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선택한 것이 다른 것에 비해서 더 좋은 동기다, 더 올바른 동기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나요? 올바른 동기. 자, 그러면 2번에서 선택한 동기 있죠? 내가 선택한 이 동기를 높이기 위한 방법,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서 타자로 칠걸. 자, 선택한 동기, 부여 방법, 활성화 방법, 저는 높이는 이 방법을 생각해서 답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문제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지금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가 이렇게 연결됩니다. 위에 쓴 내용과 연결해서 2번, 3번의 내용을 선택해서 답을 쓰셔야 하는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조금 단어 주제가 어렵기 때문에 각각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첫 번째 먼저 동기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나온 이 동자가 움직이다 또는 행동하다 이런 뜻이에요. 움직이다, 행동하다. 그럼 기는 뭘까요? 이유, 계기라는 뜻입니다. 움직이게 하는 이유, 움직이게 하는 그 원인의 것,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동기라는 것에 대한 뜻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행동을 계속하게 만드는 원인, 어떤 일이나 행동을 더 열심히 오래 할 수 있게 하는 그 어떤 것, 어떤 원인, 이렇게 볼 수 있죠.
티베메티님이 선생님 근데 둘 다 서로 연결된 건가요? 라고 하셨네요. 자, 특히 가장 크게 연결되는 게 이렇게 볼 수 있죠. 내가 2번 문제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선택했기 때문에 3번 답을 쓸 때는 이 선택한 동기, 부여 방법에 대해서만 답을 써야 이게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더 올바른 동기라고 볼 수 있어서 이걸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만 써야지 선택하지 않은 동기에 대해서 3번에 높이는 방법 쓰면 내용이 맞지 않겠죠. 이거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동기의 종류 보면 아까 우리 그 문제에서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가 있다고 했었어요. 내적 동기가 내 안에 있는 거. 내가 스스로 만드는 동기였죠. 자, 그래서 내적 동기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 이것의 특징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동기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내적 동기의 특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종류. 보시면 여러분들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목표가 분명한 것. 내가 목표를 정하죠. 이 목표가 분명한가. 그 목표에 대해서 내가 꼭 할 거야. 내가 이거 이룰 거야. 라는 의지나 끈기. 이런 거 내적 동기. 내가 스스로 마음으로 결정하는 거. 볼 수 있고요. 또 만족감.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너무 행복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수업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토픽을 알려줄 때 너무 행복하고 만족스러워요. 그럼 저는 더 열심히 수업 준비를 하고 더 열심히 여러분들을 가르치는데 이 동기부여가 되겠죠. 동기를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한 이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얼마나 만족하는가. 이 만족감은 다른 뜻으로는 뭐 성취, 여기 있네요. 성취욕. 어떤 일을 성공하고자 하는 욕심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또 자존감도 내적 동기로 볼 수 있어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나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노력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토픽 공부하고 계시는데 나는 좀만 노력하면 토픽 6급 딸 수 있어. 나는 토픽 6급 딸 수 있어. 라는 스스로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중간에 공부하다가 좀 어렵거나 점수가 쉽게 빨리 올라가지 않아도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또 다음은 성장 욕구, 더 미래에 더 좋은 사람 또는 더 내가 지금보다는 더 좋은 직업이나 또는 더 좋은 것을 할 거야. 성장하고 싶어. 돈을 더 많이 벌 거야. 막 이런 내 지금 수준에서 더 성장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다면 계속해서 노력하게 되겠죠. 또 이것도 있어요. 자,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재미있어요. 여러분들이 토픽 공부하는데 한국어 공부하는데 재미있어요. 한국도 너무 좋고 K-팝도 너무 재밌어요. 자, 그러면 재밌으니까 더 열심히 한국어 공부하게 되겠죠. 이것도 내적 동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전 정신도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것을 노력할 때, 어려운 것에 대해서 시간을 쓰고 노력할 때 재밌다 라고 느끼는 사람들, 어떤 일에 도전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내적 동기가 될 수 있겠죠. 맞아요. 티베메티님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생각이나 태도는 대부분 내적 동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토픽 시험에서 뭐 자존감이 왜 중요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오늘 동기의 좋은 점, 동기 유발됐을 때, 동기 부여됐을 때 좋은 점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자존감이 높으면 내적 동기가 부여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일을 더 열심히 계속 오래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연결해서 또 생각하실 수 있겠죠. 또 뭐 성취욕. 어떤 일에 대해서 성취하거나 뭐 도전하는 그런 마음이 왜 중요한가 썼을 때 그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것이 어떤 일을 더 열심히 오래 할 수 있게 하는 동기가 되기 때문에 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외적 동기도 볼게요. 외적 동기는 나에게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오는 거라고 했었죠. 외적 동기 대표적인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라이벌. 여러분들 라이벌 아세요? 경쟁자. 보면 돼요. 학교 다닐 때 보면 나랑 성적이 비슷하거나 또는 내가 조금 점수가 좀 비슷한 사람들,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보다는 내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게 되죠. 이런 경쟁하는 이런 라이벌이 눈에 보일 때는 위에 나와 있는 이런 경쟁 심리가 생겨서 쟤는 이겨버려야지, 쟤보다는 더 높은 점수 받아야지 라는 이런 경쟁 심리가 생겨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겠죠. 또 이것도 있어요.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거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것도 외적 동기가 됩니다. 자, 이 두 번째 인정 욕구는요, 내가 스스로 나에 대해서 만족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거나 나를 높게 보아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네, 이랬을 때도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거나 다른 사람들이 와 정말 잘했다 인정해주지 않으면 이 외적 동기가 생기지 않고요. 다른 사람에게 이런 칭찬을 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되는 거죠.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이 정말 그림 잘 그렸네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다음에도 또 칭찬받고 싶어서 더 열심히 그림을 그리게 돼요. 이런 것들 외적 동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보상도 있어요. 이런 거 있죠. 이번에 시험 점수 높으면 6급 받으면 아니면 시험에서 100점 받으면 내가 원하는 아이패드 사줄게 이런 약속 있죠. 보상, 어떤 노력에 대해서 물질적인 보상, 또는 6급 받으면 장학금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보상이 있어도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이것처럼 외적 동기들은요, 모두 다 눈에 보이는 이런 노력의 결과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외적 동기라고 볼 수 있겠죠. 타인에게서 뭔가를 받거나 다른 사람을 신경 쓰는 그런 마음에서 생기는 것들을 외적 동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동기 종류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그러면 한번 동기 유발, 동기 활성화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예상 문제와 관련이 없어도 만약에 동기 유발, 동기부여가 왜 중요한가? 동기부여, 동기유발이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이런 것도 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동기부여가 왜 중요해요? 생각해보면 동기가 있으면 어떤 행동 또는 어떤 일을 더 오래 열심히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힘이 있으면 중요한 거 첫 번째, 목표를 위해서 그 어떤 일, 행동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게 된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게 된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 필요한가? 왜 중요한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동기부여를 통해서 나의 목표를 계속해서 하게 되면, 노력하게 되면 그 행동이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죠. 다이어트 하려고 아침에 운동을 해요. 처음에는 운동하기 싫었겠지만 내가 동기부여를 만들었어요. 아, 그래. 내가 좀 노력해서 예쁜 모습이 되어야지. 내가 조금 더 나를 높이고 싶어. 좀 더 내 모습이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어. 라는 자신에 대한 그런 성취욕이 있어요. 또는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침마다 열심히 운동하게 되겠죠. 처음에는 한 달, 다음에는 2달,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 동기로 인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좋은 습관이 됩니다. 나중에는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동기가 없어도 규칙적으로 그 행동을 반복할 수 있는 습관이 형성될 수 있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양치할 때, 자기 전에 씻을 때, 이런 아침에 일어나고 자고 이런 시간과 관련해서 옆에서 부모님들이 칭찬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 규칙을 잘 지켰을 때 뭔가 선물을 주거나 이런 동기부여를 해주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양치질 잘하는 이런 습관이 만들어진다라고 해요. 이런 면에서는 동기부여가 필요하구나,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목표를 위해 노력하니까 당연히 성공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볼게요. 동기부여가 부족했을 때 반대로 어떻게 돼요? 자, 동기부여가 없으면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는 목표를 잃게 되고 또 목표를 쉽게 포기하게 되겠죠. 오랫동안 계속해서 노력하지 않아요. 다른 표현으로는 어떤 일, 어떤 목표를 이루는데 끈기나 의지가 부족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기부여가 부족해서 어떤 일을 쉽게 포기하고 목표도 잃어버리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이것도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 할 수 없어 라는 무기력감이나 좌절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또 나는 열심히 해도 안 되는구나,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도 부족하죠. 자존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존감. 자,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동기부여가 부족하면 주변에서 오늘 공부하지 마, 하루만 놀자 라고 이야기하면 주변 상황에 쉽게 마음이 바뀝니다. 이걸 휘둘린다 라고 말하죠. 이게 유혹도 약하고요. 유혹에도 약하고 절제도 부족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점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우리 문제와 관련해서 그럼 이 중에 어떤 동기가 더 중요할까? 내적 동기가 중요할까? 외적 동기가 중요할까? 생각할 수 있고 이 두 개 중에 내가 한 가지를 골랐다면 이 내적 동기를 골랐다면 이 내적 동기 높이는 방법, 외적 동기를 골랐다면 선택했다면 이 외적 동기 높이는 방법 각각 쓸 수 있겠죠. 보시면요. 내적 동기가 중요한 이유는 위에서 내적 동기는 눈으로 직접 보이지 않는 동기라고 했었죠. 자,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나의 의지나 나의 선택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적 동기는 그 목표를 더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동기가 됩니다. 내적 동기는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외적 동기에 비해서 내적 동기가 활성화됐을 때, 내적 동기를 사용했을 때 장기적으로 멀리 보면 더 좋은 효과가 있대요. 굳이 외부에서 어떤 동기를 만들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이런 습관을 형성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이런 면에서는 내적 동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또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외적 동기는 다 다른 사람과 관계가 되어 있었잖아요. 경쟁자에 대한 경쟁심 또는 타인의 인정, 이런 외부적인 조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해질 수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외적 동기보다 내적 동기가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겁니다. 경쟁심이 강하면 그 경쟁자에게 질투심을 느끼거나 경쟁자보다 뭔가 더 잘하려고 좋지 않은 방법, 올바른 방법을 사용해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 뭔가 컨닝을 하거나 아니면 그 경쟁자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거나 이런 잘못된 행동으로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할 수도 있어요. 또 타인의 인정에 자꾸 집착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칭찬을 받기 위해서 더 신경 쓰고 자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잘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다. 볼 수 있고요. 또 외적 동기 어떤 것들이 있어요. 외부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의 상황이 바뀌면 예를 들어 나의 라이벌, 경쟁자가 이사를 가요.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동기가 쉽게 사라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외적 동기는 불안정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외적 동기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정한 외적 동기는 오래 지속할 수가 없어서 차라리 스스로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해서 이 목표를 이루어가는 내적 동기가 더 오래 목표를 지속하는 데 효과적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티베메티님, 나만의 긍정적인 생각이나 태도 돼요? 태도는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생각, 태도, 이거 자존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만족하면서 생각하는 마음, 만족감, 자존감,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적 동기 선택했을 때는 동기 유발 방법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내적 동기 유발 방법 어떻게 해야 돼요? 내적 반대로 썼네요. 외적 동기에서 외적 동기보다 내적 동기를 활성화하려고 내적 동기를 만들려고 노력한다. 이거 외적 동기보다 내적 동기를 만들거나 아니면 바꾸려고 노력한다. 볼 수 있겠죠. 또 내적 동기는 분명한 목표를 스스로 정해야 계속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를 세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단기적인 목표 어떤 거요? 오늘 아침에 8시에 일어나야지. 이런 짧은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8시에 일어나면 스스로 만족감이 생기겠죠. 그럼 그게 또 만족감 때문에 8시에 일어났으니까 오늘 운동해야지. 이런 다음 목표로 이루어지고요. 또 운동하고 나면 스스로 나 정말 잘했다 라는 뿌듯한 마음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는 뭐 공부해야지 같은 다음 목표들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 목표 세운다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반대로 외부적인 동기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외적 동기가 더 중요하다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자, 이것을 이유로 쓸 수 있습니다. 외적 동기가 눈으로 보이는 동기이기 때문에 뭐 경쟁자나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아니면 보상 같은 눈으로 보이는 동기이기 때문에 효과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동기 유발에 가장 효과가 큰 것은 내적 동기보다 외적 동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토픽 6급 따면 뭐 100만 원 줄게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훨씬 많아지겠죠. 직접적으로 효과가 더 큰 동기다. 볼 수 있어요. 네,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더 집중할 수 있다. 빨리 집중할 수 있다. 라고도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외적 동기 어떻게 만들어요? 위에서 종류 봤던 것처럼 뭐 경쟁자를 정해서 함께 노력한다.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보상으로 정한다. 뭐 이런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일해요. 그래서 돈을 받으면 월급을 받으면 이번에 월급 받으면 뭐 내가 좋아하는 옷을 사야지. 아니면 BTS 콘서트 보러 가야지. 막 이런 보상을 스스로 정하면 일하러 가기 싫어도 열심히 일하러 가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동기 유발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직접 쓴 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마지막 세 번째 문제에 대해서 699자로 글을 마무리했고요. 먼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동기의 종류, 어떤 것들이 있는가 쓰라 라고 했었죠. 내용 보시면요. 자, 일반적으로 목표를 두고 노력할 때, 자,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목표를 두고 뭐 공부하거나 일을 할 때, 동기가 없는 사람보다 동기가 있는 사람이 더 열심히 노력하고 성공하기 쉽다. 이것은 위에 문제에서 나온 내용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동기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문제 1번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위에서 두 가지 종류라고 했기 때문에 그중 한 가지는 내적 동기, 다른 한 가지는 외적 동기이다 라고 종류를 한 가지씩 썼고요.
자, 이러한 앞에서 나온 내적 동기, 외적 동기 이런 서로 다른 동기의 종류를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외적 동기의 경우 자신의 외부에서 주어지는 동기이므로 보상, 타인으로 인한 인정 욕구, 경쟁 심리, 눈에 보이는 분명한 노력의 결과, 점수 같은 것들 생각하면 되겠죠? 토픽 점수 같은 것 또는 월급 이런 것들 눈으로 보이는 내 결과예요. 공부해서 얻게 되는 눈으로 보이는 결과, 또 열심히 일해서 얻게 되는 결과에 볼 수 있겠죠? 이런 것 등이 있다. 등이다. 볼 수 있어요. 자, 반대로 내적 동기의 경우 자신이 스스로 만드는 동기이다. 자, 그리고 종류 보면요. 목표에 대한 의지, 계속 할 거야 라는 의지, 끈기, 성취욕, 목표에 대한 재미, 자존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등이 있다. 똑같은 말이 되겠죠. 자, 각각 동기 종류 어떤 것들이 있나 라는 것에 대해서 외적 동기 종류, 내적 동기의 종류 살펴봤는데 위에 이미 한번 정리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요. 자, 이와 같은 동기들 중 더 중요한 것은 이거 2번 문제였어요. 이 중에 더 중요한 동기는 무엇인가 물어봤었죠? 자, 위에서 말한 이와 같은 동기들 중에 더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선택해야 되죠. 내적 동기로 볼 수 있다. 또는 내적 동기를 들 수 있다 라고 써도 맞는 표현이 됩니다. 이유가 뒤에 나오겠죠. 외부에서 주어지는 외적 동기는 외부 상황에 따라 금방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금방 변하기 때문에 지속력이 더 약하기 때문이다. 더 오래 열심히 일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반대로 내적 동기는 스스로 결정되기에 더 지속력이 강하며 그러면 내적 동기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 서로 비교해서 내적 동기가 더 좋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죠. 내적 동기가 더 지속력이 강하다. 외적 동기는 지속력이 약하다. 반대되고 있고요. 자, 더 강하며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뭔가 외적 동기는 다른 사람의 칭찬, 비교하는 라이벌 이런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 스스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된다. 라고 쓸 수 있겠죠. 내적 동기가 더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내적 동기가 더 지속력이 강해서 더 열심히 오래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 라는 거. 두 번째는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보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어서 자기 발전할 수 있다. 라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마지막 문제 볼게요. 마지막 문제, 올바른 동기 활성화 방법이었는데 우리 위에서 이미 내적 동기가 더 중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적 동기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보시면요. 따라서 올바른 동기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동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뒤에 답 있습니다. 외적 동기에 집착하기보다 내적 동기를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적 동기를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우리 내용 정리한 것에서 외적 동기에서 내적 동기로 옮겨야 한다. 발전시켜야 한다. 라고 했어요. 즉, 이라고 해서 앞에 쓴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더 자세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죠. 타인에 대한 경쟁 심리, 칭찬에 의지하는 것보다 다른 외부의 것에 동기를 얻지 말고 스스로 만족감 성취욕 이것을 통해서 자기 발전을 이루어 가야 한다. 자신에게 더 집중하자라는 의미가 되겠죠. 다른 방법으로는 두 번째 활성화 방법입니다. 답 1번. 두 번째 볼 수 있겠죠? 다른 방법으로는 내적 동기 고취를 위해서 고취라는 것은 높이다라는 뜻이에요. 내적 동기를 높이기 위해서 단기적 목표를 세워서 이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뭘 느껴야 돼요?
내적 동기에는 만족감, 자존감 이런 것들이 있었죠. 만족감과 의지를 높이는 것, 내적 동기를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답 써봤고요. 자, 이러한 동기 유발을 통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런 동기 유발을 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라고 글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위에서 정리해 본 것처럼 전체 699자로 문제에 대한 답을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